과연 SVB, 실리콘밸리의 은행 하나 망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VB 파산 충격에 미금리 인상 한번 쉬어갈까? 물가 변수 주목.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죠. 모든 것은 금리에 수렴하게 돼 있다. 모든 것의 종착점은 금리다.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돼 있고, 경기가 좋아? 그러면은 금리로 또 수렴해서 금리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가 좋죠.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뭐 체감으로는 잘 못 느끼겠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를 돈으로 조절하는데 돈으로 직접 발행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금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을 줄이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늘리는 거죠. 여기다 이제 돈을 찍고 회수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2008년에 있긴 했지만 대체할 곳이 없어. 그래서 마땅히 없으니 계속 그거를 이제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저 먼 나라에서 작은 은행 하나 망했는데 작은 은행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시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알아야 된다. 옛날에는 관심 없었는데 이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뭐 그래서 유튜브 좀 찾아봤더니 뭐 우리나라도 은행도 줄도산 할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의 썸네일 자극적인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고 큰일 난다 이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VB 파산 충격. SVB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게요. 신문에서 자극적으로 나오긴 하던데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금융위기 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는데 리먼 브라더스보다 조금 자산이 적은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은행이 망했으니까 이게 큰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가 이미 15년 전 이야기예요. 15년 전의 자산 규모하고 지금의 자산 규모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거든요. 미국의 1위 은행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SVB의 한 10배에서 15배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SVB가 2천억 달러 자산 규모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거잖아.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가 올 거냐 이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파월이 금리를 올리려고 그랬잖아. 빅스텝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 근데 이 빅스텝을 할 확률이 낮아졌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SVB 사태는 금융위기처럼 전염되지도 않을 건데 단기적으로는 금리 올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주범이 바로 FRB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자, SVB 파산 충격에 미금리 인상이 한번 쉬어갈까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0.75, 0.5, 뭐 0.25 이런 이야기 했는데 0.5가 가장 확률이 높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가가 쉽사리 안 잡히니까 파월은 계속 올릴 거라고 급을 많이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0.25가 거의 우세해졌고 동결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CPI 전월 대비 0.4%, 전월 0.5보다 소폭 둔화 전망. 인플레가 소폭 둔화되고 있는데 파월은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올려야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14일 발표를 앞둔 2월 미 소비자 물가 지수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사는 어제 기사인데 오늘 새벽에 나왔잖아요. CPI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은 21일하고 22일에 회의를 하는데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물가가 빨리빨리 안 떨어지니까 금리를 올릴 예정이었다. 빅스텝을 한번 하려고 그랬다.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새벽에 나온 거 정리를 해봤는데 또 뭐 헤드라인 CPI가 있고 핵심 CPI가 있는데 어쨌든 물가를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자 MOM은 뭐냐면 그 month,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 이번 달. YOY는 뭐냐면 작년 대비 year, 작년 대비 MOM이면 우리가 이제 지금 3월이니까 2월 달 대비 어떻게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내려갔고 이거고 YOY면은 지금 3월이니까 작년 3월 대비 얼마나 올랐고 내렸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발표됐지만 2월치예요. 2월 달. 지난 2월 달 거예요. 자, 한번 보면 발표치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발표가 났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예상치하고 얼마나 예상치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아니면은 뭐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냐, 많이 떨어졌냐, 아니면 덜 떨어졌냐 이런 건데 예상치하고 거의 부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핵심 CPI라는 게 0.5%고 예상치가 0.4였는데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이 금리를 올리는데 빅스텝을 하는데 좋은 먹잇감이 하나가 탄생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SVB가 터지는 거야.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YOY 헤드라인 CPI를 보면은 저널에는 6.4%였는데 발표치가 6.0이야. 예상도 6.0으로 했고 이게 뭐냐면 1월 달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다. 이거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예상에 부합한다. 예상에 부합하는데 요거는 FRB는 파월은 이거보다 더 빨리 떨어지기를 원했는데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금리를 빅스텝을 한번 해줘야겠다. 니네들 희망회로 너무 돌린다. 이런 거였죠. 어쨌든 이런 거를 예견하고 빅스텝을 하려고 했는데 SVB 사태가 터졌어요. 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이번 달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은 8일에만 해도 78%가 4명 중에 3명이 빅스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SVB 파산을 거쳐서 현재는 0% 아래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반면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74.5. 그러니까 이제 0.5가 오를 거라고 3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봤는데 SVB가 터지면서 이제 0.25가 오를 거라는 게 우세론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결 전망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미국 엄청 많이 올랐더만요. 아니 은행이 망했는데 왜 주식시장이 환호를 하는 거지? 자, 요걸로 인해서 그동안 고민이었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출 것 같다. 정점이 다 왔다. 라는 신호다 해가지고 이제 폭등을 했죠. 근데 지켜봐야 돼.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우리 또 순간순간 1위 1비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희망회로 뚫렸는데 판판이 깨지고 다시 판판이 깨지면 다시 희망회로 돌아가고. 예. SVB 파산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시스템 안정 이거죠. 인플레를 잡으려면 올려야 되는 거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면 내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무게를 두지 않겠나. 그동안에는 여기가 주였는데 이쪽으로 무게를 두지 않겠나. 그래서 0.5는 안 되고 0.25 정도 올리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리스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들한테 뭐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받고 이랬는데 그동안에 이제 벤처 경기가 너무 좋았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쌓인 현금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데다가 예금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을 해서 예대 마진으로 이익을 얻는 건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대출도 대출이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채 이런 걸 많이 사놨다는 거죠. 우리가 주는 예금 이자보다 그 국채 수익률이 더 좋았나 보죠. 예, 그래서 했는데 이 갑자기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 IT 기업 이런데 이제 투자금이 줄어들게 돼요. 투자금이 줄어드는데 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이제 빚을 내야 되잖아. 근데 빚을 내려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일단 버티자. 또는 돈을 꺼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SVB 은행에 예금 인출을 이제 하는데 인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현금을 갖고 있긴 하는데 현금 지급 준비를 맞춰야 되고 이제 예금 인출 자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은 거야. 채권을 팔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채권 가격이 엄청난 폭락을 해 있어갖고 채권을 파니까 손실이 자꾸 발생하는 거야. 이러다 보면은 큰일 나겠네. 그거를 눈치채고 이제 막 대량 인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14시간 만에 문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빠르게 조치를 한 거죠. 정부에서. 그런 겁니다. 결국 뭐냐면 금리를 이렇게 빡세게 안 올렸으면 벤처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들어왔을 거고 은행에 있는 현금을 뽑아가지고 사업을 할 그럴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금리를 빨리 올린 애는 누구냐? 그게 아저씨 있잖아. 파 아저씨. 그 아저씨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된다. 금리 이제 그만 올려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그만 올리거나 이제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왜 창 드래곤 형님께서 미국 응아들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금리를 올라갈게 이제 안 올라가게 되는구나 이런 걸 하게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좋아 나빠?
좋지. 그러면 이제 금리의 상단이 빨리 오는 거 아닌가? 미국 때문에 계속 올리는데 미국이 안 올리면 우리도 굳이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이런데 올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SVB 파산이. 그리고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로 끌지 마. 그거 망해서 우리나라도 뱅크런 생긴다. 이런 어그로 끌고 안 된다니까. 그죠? 조회수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난 안 눌러봤지. 예, 근데 자꾸 누르면 자꾸 어그로를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VB 사태는 우리한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